안녕하십니까.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네, 다섯 번째 주제는 늑연골로 코 성형을 했을 때 그 와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콧대와 코끝이 휘는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늑연골은 그 연골의 특성상 연골 내부의 결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와핑이라고 합니다. 늑연골을 어느 부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코가 휘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늑연골은 주로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세 가지 부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쐐기 이식 또는 확장 이식을 하는데, 코가 있으면 비중격 연골의 양쪽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휜 비중격을 바로 잡거나 코의 길이를 늘려주는 목적으로 그런 하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주 지지대 또는 비중격 연장 이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코끝에 이게 지지대를 세워서 코끝을 높이거나 길이를 늘려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식물이고요. 세 번째는 콧등에 넣어서 콧대를 높이는 목적,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콧대와 코끝이 모두 흰 모습입니다. 콧등이 흰 걸로 봐서는 콧등 위에 늑연골을 사용해서 융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끝이 휜 것은 역시 콧등 융비술과 함께 비중격 연장 이식이나 비주 지지대로 늑연골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콧등과 코끝에 있는 늑연골을 제거하고 코끝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그런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늑연골은 왜 와핑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인터라킹 스트레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늑연골의 겉면과 그 속에 있는 재질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 다른 성분이 서로 다른 힘과 방향으로 엉켜 있으면서 균형을 이루다가 잘려서 서로 분리가 되면 바깥은 바깥대로, 안은 안대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휘게 되죠. 이것이 인터라킹 스트레스의 원리입니다. 늑연골 가운데에서도 반듯한 늑연골이 있고 또 약간 휘어있는 늑연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늑연골 채취할 때 이런 것을 잘 예측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휘어있는 늑연골을 가지고 수술할 때는 와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바깥쪽과 안쪽의 늑연골의 그런 색깔과 결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은 약간 하얗고 수직으로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결이 나 있는 반면에 안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결이 나 있죠. 이제 이것을 3등분으로 이렇게 잘라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깥쪽 면, 안쪽 면, 또 바깥쪽 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쪽 면은 그 동일한 성분이 있고 또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결이 나 있기 때문에 휨이 없고, 바깥쪽 부분은 외측으로 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인터라킹 스트레스에 의해서 휘는 그런 현상을 되도록이면 수술할 때 휘지 않도록 수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와핑을 예방하고 보상하는 방법. 첫 번째, 콧대를 높일 때 사용하는 늑연골은 휘어진 늑연골이 있으면 일직선으로 자른 다음에 바깥쪽과 안쪽을 서로 3등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만 사용을 해서 콧대를 높이면은 와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가운데 토막만 사용하는 거죠. 이때 넣을 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한 곳이 콧등으로 가게끔 넣으면 잘 밀착이 되므로 와핑이 생기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면에 연골을 잘라내고 가운데 토막만 조각을 한 다음에 휘어진 모습을 보상하기 위해 얇은 연골판을 대서 이걸 똑바르게 펴서 콧등에 세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슬라이스 내서 서로 묶어주면 똑바로 펴지게 되겠죠. 그래서 똑바로 펴진 늑연골을 콧대에 세워줌으로써 와핑을 줄이고 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늑연골을 잘게 썰어서 근막에 싸가지고 넣게 되면 그 인터라킹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죠. 잘게 가루처럼 바스러지니까 이렇게 잘게 썰어서 근막에 넣어서 이렇게 콧대를 세워주는 방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융비술의 목적으로 콧등에 넣어주는 그런 늑연골을 와핑을 예방하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중격에 덧대는 그런 쐐기 이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와핑을 예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경골의 바깥쪽은 잘라내 버리고 가운데 토막만 이렇게 다듬어 낸 다음에 그것을 얇게 두 쪽으로 내 가지고 비중격 연골의 양쪽으로 이렇게 덧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라색 부분이 비중격 연골이고요. 양쪽으로 파란색이 누경골을 이용한 쐐기이식입니다. 이렇게 펴주면은 이게 이제 양쪽으로 약간 휘어졌다 하더라도 휘어진 부분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은 더 이상 휘어지지 않도록 보상하는 힘을 서로 발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쐐기 이식과 함께 이 연장 이식을 그 사이에 두면 이제 코끝의 높이와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깥쪽은 버리고 가운데 토막만 얻어내서 이것을 반쪽으로 갈른 다음에 이렇게 서로 휘어진 조각들을 서로 마주보게 묶어주면 힘이 상쇄가 됨으로써 똑바른 코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는 이게 이제 쐐기 이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연골의 모양은 폭은 약 3mm, 2, 3mm 정도 되고 넓이는 5mm 정도, 그다음에 길이는 약 20mm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와핑으로 인한 코끝의 변형을 교정한 그런 수술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주 지지대로 넣은 누경골이 휘어서 코끝이 많이 휜 사례인데요. 5년 전에 실리콘으로 콧등을 높이고 절골과 함께 코끝은 귀연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실리콘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실리콘을 제거하고 싶어서 2년 전에 실리콘 제거술과 함께 자가 누경골로 코끝 성형을 다시 했습니다. 이때 콧볼 축소를 함께 했는데요. 이후에 코끝이 너무 뾰족하고 피부가 붉어지고 딱딱해서 1년 전에 코끝 지지대를 다듬어주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콧끝과 비주가 우측으로 많이 휘었고 코끝이 너무 뾰족하고 딱딱하다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코끝이 굉장히 높고 우측으로 많이 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비주도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튀어나와 있고 코끝도 우측으로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하고 들어가 보니까 비주 부분에 흉살이 굉장히 많고요. 흉살을 모두 제거하고 나니까 누경골을 사용한 그 비주 지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비주 지지대 그 크기는 폭은 약 한 8mm 정도, 길이는 거의 35mm가량 됐었고요. 두께는 2mm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크기는 굉장히 긴 비주 지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끝이 굉장히 높고 사이즈가 컸죠. 피부에 텐션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피부도 많이 빨개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비주 지지대가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어져 있던 누경골 비주 지지대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누경골로 인해서 휘어졌던 비주 연골들, 코끝 연골들을 서로 묶어줌으로 인해서 똑바르게 펴는 그런 수술을 실사했는데요.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비주가 이쪽으로 치우쳤고 굉장히 크고 뭉툭했던 코끝이 정중앙으로 잘 돌아왔고요. 좌우의 비대칭 콧구멍도 많이 대칭성이 좋아졌고 똑바로 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끝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는데 중앙으로 코끝이 잘 자리 잡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와핑으로 인한 코끝 변형의 두 번째 사례인데요. 콧등에 누경골을 넣어서 콧등에 있는 누경골이 휜 경우입니다. 6개월 전에 자가 누경골로 콧등과 코끝을 높여줬습니다. 이분은 이제 콧등뿐만 아니라 코끝에도 누경골을 사용했기 때문에 콧등과 코끝이 함께 휘었겠죠. 그래서 이분은 정면에서도 콧등이 많이 휘어 있고 코끝은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굴곡이 보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본 사진으로는 역시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누경골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누경골 위에 이런 흉살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주도 C자 모양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데 콧등에 있었던 누경골을 제거해 보니까 이렇게 역C자 모양으로 많이 휘어져 있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각의 연골들은 코끝에 얹어져 있었던 연골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누경골 조각을 이용을 해서 똑바른 그런 지지대를 대주고 양쪽에 콧끝 연골을 서로 묶어줌으로써 콧끝 연골이 똑바르게 서고 펴졌습니다. 그리고 콧등에는 기증진피를 넣어서 수술했는데 C자 모양, 역C자 모양으로 휘어떴던 콧등이 반듯하게 되었고요. 이쪽 우측으로 쏠려있던 코끝도 정중앙으로 펴졌고요. 위에서 본 모습이 남성적인 그런 반듯한
코로 교정이 되었습니다. 코끝도 너무 길었던 모습인데 자연스러운 그런 정도의 길이로 변화가 되었고, 콧등에 굴곡이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반듯한 콧대로 변화되었고, 이렇게 굴곡이 있었던 콧등 라인이 똑바른 콧등 라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늑연고를 사용한 코성형 환자에서 와핑으로 인해 코가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들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원인과 해부학적인 그런 분석을 정확하게 내림으로 인해서 정확한 시술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경험 있는 저희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